그래서 부교재하고 정석 좀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마인드 좀 풀어드려보죠. 학교 가니까 참 좋죠? 선생님이 좋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방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학교 가세요. 선생님 힘들어요. 방학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교재 숙제는 289번부터 298번까지 였었습니다. 자, 볼까요? 293번입니다. 293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이 식을 번분수 형태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x-1이죠. 근데 그거 분의 1이니까요. 요만큼 네모친 게 사실은 x-1분의 x라고 볼 수 있겠죠. 보셨어요? 자, 근데 거기에 앞에 1이 빠져 있는 구조죠. 그럼 요것만 다시 정리하면 x-1분의 x-1 마이너스 x니까 얼마? x-1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그거 분의 1이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전체가 뭐가 되냐면 이거의 역수라 마이너스 1분의 x-1이 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2가 있네요.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a랑 b는 1하고 1이겠네요. 별거 없죠? 그냥 통분해서 정리만 하면 되시는 문제였었습니다. 볼 것도 없잖아요. 쉬운 건데. 자, 그 다음에 295번입니다. 295번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 대 몇 이런 구조로 나왔는데 문제에서 내항 외항의 개념이 없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런 내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x 더하기 y 대 y 더하기 z 대 z 더하기 x가 6대 7대 오니까 x 더하기 y는 6k 그 다음에 y 더하기 z는 7k 그 다음에 z 더하기 x를 5k 이렇게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좌변끼리 모두 더하고 우변끼리 모두 더하면 됩니다. 보셨어요? 좌변에 x 2개, y 2개, z 2개라서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될 거고요. 우변은 하나, 둘, 셋을 더하면은 18이 되겠네요. 어디 앉아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으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뭐 여기 앉아도 돼요. 네, 여기 앉아도 되고요. 자,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예요? 9k가 되는 거죠. 그래서 y 더하기 z가 7k니까 x는 2k이고요. x 더하기 y가 6k니까 y는 4k. 그 다음에 어디냐? z 더하기 x가 5k니까 z는 3k가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x자리에 2k를 넣어서 4k제곱 더하기 y자리에 4k를 넣어서 16k제곱 분모가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4k제곱 빼기 y랑 z를 곱한대요. 12k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k가 얼마인지 몰라도 약분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20분의 마이너스 8만 남네요. 정리하시면 나오겠죠. 그렇죠? 몇 대 몇 대 몇이다. 그럼 내항 외항도 물론 쓰이기는 하는데 이제부터는 몇 대 몇 대 몇은 몇 K 몇 K 몇 K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별거 없었죠. 계산이 진짜 별거 없었어요, 이번 건. 자, 298번까지 하고 정석으로 넘어가 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고 A, B, C는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실 보시면 A, B, C가 순환하는 구조로 들어가 있어요. A, B, C가 A의 제곱 남은 2개의 곱, A의 제곱 남은 2개의 곱, B의 제곱 남은 2개의 곱, 그 다음에 C의 제곱하고 남은 2개의 곱이죠.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들어가 있으면 정리하면 대부분 뭔가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꿔도 결국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사실 아주 나중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 정답에 ABC에 관련된 친구가 없죠. ABC에 관련된 친구가 없으니까 적절한 수를 넣어서 그냥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서술형이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혹은 여기 결과물이 ABC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풀 때는 불가능하니까 선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알고 그 다음에 특수한 케이스에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선생님이 그냥 대입만 해도 돼 라고 하면 애들이 그냥 제일 편한 방법으로 막 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럼 어려운 문제를 손을 못 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A, B, C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는 분모 분자에 만지지 마세요. A 할 거고요. B 곱할 거고요. C 곱할 거예요.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2A, B 세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C 세제곱 더하기 2C가 됩니다. 자,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왜 그래요? C 세제곱 더하기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자 이렇게고요. 분모는 ABC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관련된 친구가 인수분해 공식 중에 있죠. 뭐 있나요? 너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빼기 3 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괄호 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까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어요. 방학 때 이야기했나 바로 직전 수업에 얘기했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얘기했었죠. 이것도 변형되는 거 이야기하면서 2분의 1 2 곱해서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이게 결론적으로 뭐가 됐냐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걸로 변형되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면 우변이 0이죠. 그럼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3AB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0 돼서 사라지고요. 이 친구는 3ABC가 되죠.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3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정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정석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네요. 연습 문제 볼까요? 자, 12-3. 우리 부교재에서도 비슷한 문제 있었죠? 12-3 FN이 저렇게 생겼는데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9까지 넣은 친구를 더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9개나 일일이 더하는 건 아닐 겁니다. 무슨 규칙성에 관련된 내용일 거고요. 왜 보셔요? 다 더했어요? 네, 그런 짓은 안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직접 덧셈을 하는 최대치는 6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가 넘어가면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 분모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분모 인수분해가 가능한 친구들을 더해라예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부분분수분해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분모 인수분해, 곱셈으로 표현되는 친구들을 더해라 라고 나오면 부분, 분수, 분해가 떠올라야죠. 그렇죠? 부분, 분수, 분해요. 부분, 분수, 분해요. 발음하기 어려운 거 있었잖아요. 부분, 분수, 분해 빨리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부분, 분수, 분해요. 부분, 분수, 분해는 외워야 된다고. 되게 많은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쓰는 건 A, B분의 C는 B-A분의 C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거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FN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수분해를 할게요.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B자리에 N 플러스 2, A자리에 N, C자리에 1 넣어서 이 식을 정리하면
얘에서 1 뺐으니까 2분의 1 괄호 열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로 정리가 됩니다. 부분분수분해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거 다음인 대수에도 나와요. 자, 그래서 F1은 뭐가 되냐면 여기다 1 넣으면 되겠죠. 2분의 1 괄호치고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F2는요. 2분의 1 하고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요. F3은요. 2분의 1 하고 3분의 1 빼기 4분의, 4 아니죠.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거 쭉 나가는데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가 사라지죠. 한 줄이 아직 안 사라졌어요. 한 줄 사라질 때까지 몇 개 더 적어주는 겁니다. 어떤 규칙을 가지면서 사라지는지를 찾으려면 몇 개를 더 적어야겠네요.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이건 사라졌는데 아직도 한 줄이 안 사라졌죠. 한 줄이 안 사라졌으니까 더 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하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줄이 사라졌네요. 그렇죠? 한 줄이라는 건 요 한 줄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줄 사라지기 위해 어떤 친구들이 필요하냐면 왼쪽 위에 2개 살아남고요. 오른쪽 밑에 2개 살아남습니다. 이제 개념 쫙 확장하면 왼쪽 위에 2개랑 제일 마지막 오른쪽 밑에 2개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두 친구의 오른쪽 밑에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 9까지 집어넣을 거죠? 그러면 제일 밑에 F9랑 F8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한 다음에 앞에 거는 9분의 1 빼기 11분의 1 있고요. 8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다 사라지고 이거랑 이것만 살아남는다고요. 그리고 앞에 2분의 1은 모두 곱해져 있죠. 그래서 최종 답은 2분의 1로 묶이고 앞에 2개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 2개 살아남고요. 밑에 2개 9랑 8을 넣었을 때인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입니다. 덧셈 4개밖에 없죠. 4개는 직접 할 겁니다. 1, 2, 10, 11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55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요 2가 있는데. 110이죠? 110이니까 여기는 110, 여기는 55, 여기는 11, 여기는 10. 그러면 44에 34네요. 그러면 100, 144 하고 110 하고 앞에 2분의 1까지 있죠. 그러면 72 4로는 안 되네요. 그러면 36하고 55 55분의 36 되겠네요. 됐죠? 부분분수분해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부분분수분해는 계속 쓰일 거예요. 수능에도 나옵니다. 분모가 곱셈인데 더해라. 부분분수분해를 써서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애가 근데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화장하고 그러면 남들은 잘 몰라요. 본인 만족입니다. 네, 본인 만족. 진짜 화장하기 위해서 인간이야. 인간인데. 그래요. 화장 같은 건 본인 만족이니까 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재산이 있어요. 지금 나이에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재산. 시간 좋은 피부입니다. 좋은 피부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요. 피부과 다니면 피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피부과를 끊는 순간 다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지금 피부가 좋은 게 지금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화장하면 피부 안 좋아져요. 선생님 피부과 다니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귀찮다고 그냥 자지 말고 잘 때 꼭 다 지우고 자세요. 지우고 자죠? 아니 근데 이 상태로 자면 내일 아니요, 피곤하다고 그냥 자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피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위해서 화장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꼭 지우고 자세요. 다시 해다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버스가 40분 나왔는데 그때 타면 안 됐거든요. 5분 기다리려면 그래요. 자, 12-3 했고요. 다음 12-5번입니다.
x 더하기 y는 1이고 y 더하기 2z는 1이고 z 더하기 2x 분의 1과 2xyz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문을 닫아요? 문 여세요. 아니요. 선생님 문 닫으라고 안 했잖아요. 한참 들어지? 문 열으세요. 여기 지금 습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열라고 했어. 자, x 더하기 y는 1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될까요? 사실 그냥 우리 지금 공수원에서 했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계산 중심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공수 중간중간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2학기에 중간중간에 공수 문제 좀 풀 겁니다. 그리고 시험도 볼 거고요. 공통수학 1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도 볼 거예요. 그거 봐야죠. 나 진짜 그거 보고 있어. 30점 나왔어.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해야겠다. 해야죠. 회피형. 레전드 회피형. 레전드 회피형. 그래요. 그래서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요거를 하셔야죠. 우선 이거부터 구해볼까요? 문제에서 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부터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미지수 몇 개예요? 3개죠.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죠. x랑 y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x랑 y가 얼마인지를 못 구하니까 x를 얼마, y를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x를 z, y도 z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됐어요? 계세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친구로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y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y는 1-2z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요거를 x가 y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z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고요. z는 꼴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2z분의 1은 1-y 이렇게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역수 취해서 2z는 1-y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z는 뭐가 되냐면 1-y분의 1 이렇게로 적을 수 있죠. 그래서 x자리에 y로 표현했고요. z자리에 y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z자리에 이거를 집어넣어서 1-y분의 1 더하기 2x분의 1이니까요. 요거의 역수를 취하는 거죠. 요거의 역수를 취하려면 통분부터 해보죠. y-1이네요. 그러면 y-1분의 y 이게 x분의 1인데 거기에 2배까지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y-1, 1-y 서로 음수배 관계네요. 그리고 앞에 2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1-y로 만들면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겠죠. 이 친구에. 그래야 분모에 2가 들어가니까요. 그럼 거기에 2 이렇게 되겠죠. 아니요. 바뀌었네요. 미안해요. 미쳤나봐요. 분모 문제 2를 곱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배 1-y 하고 1-4y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렇죠? 선생님 뭐 잘못 썼나요? y-1 y-1분의 y 그 다음에 2분의 1 여기가 아니죠? 미쳤나봐요. 돌았어요. 여기 분모에 2가 와야죠. 미안해요. 그죠? 처음에 이 식이 2x분의 1이니까 x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 아까 전에 그럼 통분이 돼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그냥 음수배만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약분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약분 되니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그냥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로 우리는 뭐까지 구해냈냐면 사실 무엇까지? z 더하기 2x분의 1은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구해낸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미지수 3개, 식 3개니까 뭐 연립해서 구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단 그냥 이거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그냥 정리를 해주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x 더하기 1분의 1, y 더하기 1분의 1 했더니 1인데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왜요? 집 가는 거 안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미지수 몇 개예요? 여기 미지수 몇 개예요? 2개. 2개예요. 근데 식은 몇 개예요? 3개. x랑 y가 얼마인지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적절히 정리해서 저기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와우. 네?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통분한다고요?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물론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이걸 라지 x, 이걸 라지 y라고 놓으면 이건 사실 라지 x 빼기 2고요. 라지 y 빼기 2라고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겠죠, 식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싹 다 전개해서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1인데 우리 구해야 되는 건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통분해서 정리해야겠죠.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y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분모를 좀 정리하면 이건 xy 마이너스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4분의 x 더하기 y 빼기 4가 되죠. 그럼 우린 사실 뭐가 궁금한 거냐면 덧셈과 곱셈이 궁금한 거예요. 그 관계가 궁금한 거죠. 됐습니까? 계세요? 이런 네. 계신가요? 계세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우리의 목표는 곱셈, 덧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거 양변에 xy 곱하면 x 더하기 y가 뭐예요? 곱셈하고 덧셈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x 더하기 y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xy라고 쓸 수 있다고요. xy라고 쓸 수 있다고요. 됐죠? 그러면 얘는 xy 마이너스 2xy니까 마이너스 xy 더하기 4분의 xy 마이너스 4네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음수배 관계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유나야? 선생님 하는 걸 좀 봐주면 안 될까? 본인이 하는 건 집에서 해왔어야죠. 네.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행복해. 다음 7번입니다. A, B는 C, D다 라고 되어 있어요. A 대 B는 C 대 D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물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2개밖에 없으니까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다 이걸 활용하셔도 되는데 아까 했죠? 저렇게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A를 뭐라고 놓으면 되냐면 CK라고 놓을 수 있고요. B는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DK라고 놓을 수 있죠. 그래서 A 자리에 CK, B 자리에 DK를 넣어서 식을 정리했을 때 성립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답이 뭔진 몰라요. 그럼 여기서 복잡해 보이는 이 친구에 한번 넣어볼까요? A 자리에 CK, B 자리에 DK 넣어서 저 식을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A랑 B의 곱이니까요. 이 둘의 곱이라 CDK 제곱 빼기 CD 이게 분모고요. 분자는 A랑 B의 곱이니까 CDK 제곱 더하기 CD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모두 뭘 가지고 있어요? CD를 가지고 있죠. CD. 그러면 CD를 가지고 있으니까 CD로 분모 분자를 약분하면 K제곱 빼기 1분의 K제곱 플러스 1. 이게 좌변입니다. 됐죠? 우변은 A제곱 빼기 D제곱인데 A제곱은 얘죠. 그러면 C제곱 K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A제곱 그럼 C제곱 K제곱
어디냐?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가 성립하나? 성립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거 식을 정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넣어서 정리만 하시면 같나 안 같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어떡해요? 참아야죠. 8번입니다. 수업 시작한 지 이제 30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시간이에요. 지환이는 오늘 남을 거라 괜찮습니다. 지환이 과제 다 해왔나요? 정지다. 아니 해왔냐 안 해왔냐만 얘기해.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됐습니다. 그럼 됐어. 보충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12-8 어느 보석의 가격은 무게의 제곱의 정비례한다. 여러분 정비례가 뭐죠? 얘가 늘어나면 제곱. 아닙니다. 두 배, 세 배 될 때 제곱 두 배. 아니에요. 뭐예요? 정비례는 곱한다예요. 진짜요? 여러분 그러면 1, 2, 3으로 늘어나는데 4, 그 다음에 8, 12가 돼요. 이거 정비례인가요? 네. 그죠? 이건 사실 여기 얼마를 곱한 거예요? 4를 곱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예요. 이거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얼마를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4가. 정비례는 곱한다의 의미입니다. 특정 값을 곱한다예요. 그럼 반비례는 뭔가요? 알아요? 변수 두 개의 곱이 일정 값을 가진다가 반비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석의 가격은 무게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하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이 얘기인 거죠. 가격은 무게 제곱에 곱하기 어떤 상수를 했다 이 뜻인 거예요. 식으로 표현하면 이 이야기인 겁니다. 곱셈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A인 이 보석을 잘못 세공하여 무게의 비가 1대3인 두 조각이 되었다면 조각난 두 보석의 가격의 합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A고 그러면 무게의 제곱에 어떤 상수를 곱했죠. 무게는 M으로 놓을까요? M제곱 곱하기 어떤 상수니까 C.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무게의 비가 3대1이래요. 그럼 한 친구는 4분의 3 M으로 쪼개진 거고요. 무게를 3대1로 쪼갰으니까. 한 친구는 4분의 1 M으로 쪼개진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의 제곱의 상수는 똑같은 거예요. 제곱의 상수는 똑같은 거죠. 이게 A1이고 이게 A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A1 더하기 A2가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비온다. 신기하죠? 비가 와요. 자, 그래서 여기 봐요. 이 C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거죠. 이 M도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의 결과물은 문제에 주어진 A로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 C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건 조금 이따 하죠. 그래서 어쨌든 최종 결과물은 A로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16분의 9 M제곱 C가 될 거고요. 얘는 16분의죠. 16분의 1 M제곱 C가 될 거예요. 근데 M제곱 C가 뭐예요? 사실 A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A. 이게 뭐가 된다? A. 그럼 이 둘의 합이라는 건 사실 16분의 9A, 16분의 1A의 합이니까 16분의 10A가 되는 거죠. 8분의 5A가 됩니다. 아유, 조각 나니까 값어치가 줄어들었네요.
그죠? 원래 그래요. 보석은 클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비 오는 때는 원래 집에서 누워서. 아니에요. 그건 비 안 올 때도예요. 비 안 올 때도 집에 누워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야, 창문 닫아야 된다고. 그러면 나 진짜 비오는 날이 제일 나 우리 집 침대가 너무 보고 싶어. 나 진짜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집에서 나 진짜 일어나지 못했어. 창문 알람을 울리는데. 아니 저 진짜 오늘 제가 진짜 오늘 숙제를 해야 돼가지고 진짜 쌤 저 남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니에요. 남지 말고 그냥 학원을 그만둬요. 그거 오늘 만약에 다 못하면은 뭐지? 죽어야죠, 뭐. 아니 죽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자, 리마인드 19번입니다. 리마인드 19일차예요. 이거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세요. 왜 주무시고 아니 그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네가 먼저 때렸잖아. 제가 먼저 친한 친구라고 대가리 때리고 그런 건 좋은 거야. 안 친한데도 대가리 때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타인의 몸에 손을 댈 때는 쳐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행렬에 대한 내용이네요. 행렬에 대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안 배웠을 겁니다. 싫어요. 제대로 잘 안 배워서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행렬의 규칙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었을 때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3번 볼까요? 2차 정사각 행렬이 있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데 행렬 A를 구하세요. 그 뜻입니다. 행렬 A를 구하는데 행렬은 곱셈은 사실은 좀 달라요. 행렬의 곱셈은 방법이 조금 다른데 덧셈 뺄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하고 똑같죠.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럼 간단하죠. 얘에서 얘를 뺄 거예요. 그럼 a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a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3, 2 빼기 3이니까 3, 2도 사라질 거고요. a 빼기 a니까 2a가 좌변에 남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7에서 3을 빼니까 4. 마3에서 마2를 빼니까 마2. 4에서 마2를 빼니까 6. 5에서 마3을 빼니까 8. 그럼 나왔네요. A는 뭐예요? 2, 마1, 3, 4. 그러면 성분의 합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덧셈 뺄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덧셈 뺄셈하고 똑같이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곱셈이죠. 곱셈이라서 행렬의 곱셈 방법은 특이합니다. 조금 달라요. 직관성이 떨어져요. 왜? 라고 생각하지 말고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 거의 제대로 잘 안 배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수원 할 때 이 부분쯤 오면 다들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대로 잘 못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행렬을 어디다 쓰지? 안 해봤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행렬은 배워서. 진짜요? 진짜요?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저희 쌤이요. 너희 쌤 누구? 저희 전학원 쌤이 행렬 배워봤자 아무 쓸데없어. 수학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말고 수학 선생님이? 진짜로? 선생님이 이건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짜로예요. 진짜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학 선생님은 병신입니다. 선생님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뭔가 다른 이야기 없이 그렇게만 얘기했다면 진짜 네가 했었어. 네가 머릿속에. 그래? 진짜 병신인 겁니다. 아니 근데 요 파트는 중요한데 나중에 쓸 아니에요. 이 파트는 오히려 너무 쉬워서 쓸 게 없고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 우리 민호쌤 문제 있는데. 네. 이거를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행렬은 어디서 쓰이냐면요. 진짜예요. 행렬은 여러분 지금 이제 오히려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해진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얼마 전부터 한 4년, 3년 전부터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해진 요소에 행렬이 쓰입니다. 비와요. 비와요 말고요. 인공지능에 쓰입니다. 인공지능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연산을 할 때 쓰이는 방법에 행렬 계산 방법이 들어갑니다. 컨볼루션 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필요한 게 행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공계가죠?
이공계 가면 요즘 다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공계 쪽은 AI에 관련된 교육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그리고 그거 할 때 기본적으로 연산하는 방법이 행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을 모르죠? 그러면 이공계에 가서 요즘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행렬은 원래 개 쉬워요. 행렬은 개 쉬워서 개념 자체는 쉬운데 그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행렬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10여 년 전에 빠졌었어요. 10여 년 전에 빠졌다가 지난 교육과정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불쾌하다. 행렬은 개 중요합니다. 쉬운데 개 중요해요. 알겠죠? 아니 쉬워요. 자, 그래서 행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더하래요. 덧셈하고 뺄셈은 직관성이 높습니다. 둘 더하면 위치, 성분이 같은 애들끼리 더하고 빼시면 돼요. 더하시면 A 더하기 B는 3, 그 다음에 1, 3,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A 빼기 B는 얘에서 얘 빼시면 됩니다.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하니까 3,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3 빼기 0이니까 3이고요. 3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둘 곱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왜 없어요? 왜 없고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행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몇 행이에요? 1행이죠. 이거 몇 열이에요? 1열이죠. 앞에 행과 뒤에 열의 조합으로 결과물을 적어냅니다. 1행 1열이잖아요. 결과물에 1행 1열의 결과를 적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단어는 밖으로 내지 마세요. 혼자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세요. 네가 그걸 하는 순간 다른 애들도 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봐요. 1행과 1열이죠. 그래서 결과물에 1행 1열을 적을 건데 3 곱하기 1, 1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결과를 더할 겁니다. 3 곱하기 1을 하면 3이고요. 1 곱하기 3을 하면 3이에요. 둘을 더하면 6이죠. 자, 그럼 다른 측면으로 가볼게요. 몇 행이에요? 몇 열이에요? 그럼 결과물 2행 2열에 적힌다고요. 2행 2열이니까 2행 2열에 적힌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곱합니다. 얼마예요? 9. 곱합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둘 더하면 얼마예요? 6. 그래서 6이 적히는 거예요. 요이. 대박. 됐죠? 자, 그러면 1행 2열입니다. 맞죠? 1행 2열에 적힐 거예요. 자, 곱합니다. 9. 곱합니다. 3. 더하면 이렇게요. 그 다음에 2행 1열이죠? 결과물에 2행 1열 여기에 적을 거예요. 됐죠? 곱하면 얼마예요? 3. 곱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0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은 안 배웁니다. 여러분이 이공계 대학에 가면 배울 거고요. 그것들을 통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에서 뭐를 쓰는 거냐면 자료의 손실이 없이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료의 손실이 없어요. 자료의 손실이 없이 압축이 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행렬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선 2,1이죠? 행렬이잖아요. 앞이 행이고 뒤 열이라고요. 그럼 2행 1열 여기요. 0입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3행이면은 3행이 거예요? 둘이 3개인 거죠. 시래니까요. 시. 여러분 동시 같은 거나 시 같은 거 보면 줄을 1행, 2행, 3행, 4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행이에요. 알겠죠? 당연히 처음 알았어. 나 처음 알았어. 동시가 뭐지? 아니 받아주지 말라고. 진짜. 홍식나 홍식? 자, 8번입니다. 8번. A의 200제곱 빼기 A의 196제곱이래요. 거듭제곱 겁나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럼 뭔가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고 규칙성을 찾아내기 위해선 최대 6번 정도까지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규칙성을 찾을 거고요. 규칙성을 찾을 때는 계산 과정을 좀 살려주세요. 행, 열 곱하는 거죠. 1행 1열이에요. 결과물은 1입니다. 그 다음에 행, 열이에요. 그러면 4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났죠? 행, 열 하면 0이고요. 행, 열 하면 얼마예요? 1이죠.
다른 부분은 변화가 없는데 1행 2열 파트 부분에만 변화가 오네요. 그럼 다음 친구는 혹시 하기 전에 예측을 해보는 거죠. a제곱이에요. 그러면 다음 친구는 a세제곱은 직접 해보기 전에 혹시 1, 0, 1은 그대로 있을 거고 예측만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에 뭐가 올까요? 12. 아니요, 이렇게 써보세요. 계산 과정을 살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요? 그럼 보죠. 자, 그러면 1, 4 더하기 4, 0, 1 하고 1, 4, 0,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행, 열 하면 1 맞고요. 행, 열 하면 0 맞고요. 행, 열 하면 1 맞고요. 자,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1행 2열이잖아요. 1행과 2열을 곱할 겁니다. 4, 아, 맞네? 4 더하기 4. 그래서 4에 4 더하기 4를 더해요. 그러면 예측이 맞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친구도 생각을 해서 점점 개념을 확장한다면 3개일 때 3번 더하죠. 2개일 때 2번 더하는 거잖아요. 우리 덧셈 여러 번 하는 걸 간단히 뭘로 표현해요? 곱셈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a의 n제곱은 사실 1, 0, 0, 1에 4에 n을 곱한 형태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성을 추론할 때는 계산 과정을 살리세요. 결과물만 적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뭘 많이 해요. 자, 14번입니다. 행렬 A, B가 있는데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을 만족한다. 행렬은 일반적으로 교환법칙,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B랑 BA는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썼네요. 오, 뭐야? 맞죠? 원래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고 직접 이렇게 해서 A제곱, AB,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잖아요. BA,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죠? 더하기 B제곱. 이렇게로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처럼, 곱셈 공식처럼 썼죠. 그럼 그 이야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AB 이꼴 BA라는 거예요. 아니면 좌변이 이거죠. 우변이 지금 A제곱 더하기 2AB는 AB 더하기 AB죠.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그럼 이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사라지고 사라지면 BA는 AB.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이야기로 우리 AB, 21, 2-2x랑 Y1, 21, AB랑 BA, Y1, 1, 21, 2-2x 이 두 친구가 같은 결과를 떼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할 거예요. 행, 열 하면 2y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행, 열 하면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행, 열 하면 2y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행, 열 하면 2 마이너스 2x가 될 겁니다. 이게 AB고요. BA는 행, 열 하면 2y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똑같죠? 행, 열 하면 y 마이너스 2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랑 같아야 됩니다. 행, 열 하면 얼마예요? 4에 2니까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행, 열 하면 2 마이너스 2x. 아니, 그냥 똑같죠. 그럼 요거랑 요거만 같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6은 2y 마이너스 4x. 똑같은 식이네요. 3은 y 마이너스 2x. 같은 식이죠, 사실. 이거의 2배 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요. 됐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그 점 xy가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 관계식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2,k를 지난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3은 k-4, k 나왔네요. k 얼마? 7이죠. 됐죠? 네? 왜요? 그래요. 10분 쉬었다. 오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교재 피세요. 교재 20일 찰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면 진도는 끝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은 문제풀이 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거 몇 개 좀 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아니에요. 쌤이네요. 그 교재를 피라고. 예. 아 근데 공수를 저희가 몇 달만 했거든요. 한 달? 한 달, 두 달? 학교만 넣자. 공수 2잖아요. 그쵸. 예. 저희 개쩌네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유리함수에 대해서 할 겁니다. 글래스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눈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유리함수 분모, 분자 형태의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되어 있으면 모두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리식, 유리함수 그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룰 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를 다룰 거냐면 y는 x분의 a 이런 형태만 다룰 겁니다. 분모에 x에 대한 1차가 있는 형태, 분자는 x에 대한 1차 이하 형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저 형태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사실 저거를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저걸 뭘로 배웠어요? 반비례 함수라는 걸로 배웠어요. 이름만 바뀌어서 반비례 함수라는 걸로 배웠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지 말랬죠.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자, y는 x분의 a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프의 기본 성질은 외우는 겁니다. 그래프의 기본 성질은 외우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의 기본적인 형태는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이 바뀝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이걸 이쪽에 곱하면 x 곱하기 y가 a라는 거죠. 그럼 둘을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건 둘의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x랑 y의 부호가 같다는 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 그럼 우리 사분면을 그렸을 때 둘 다 양수고 둘 다 음수인 건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그려질 거고요. a가 음수라면 둘을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둘의 부호가 다른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겨요. 왜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걸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됐죠? 그래프의 개형은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 형태로 저렇게 그려지는 친구를 그리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2번, 3번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2번이 정의역하고요. 치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의역이 뭐죠? 들어올 수 있는 x값입니다. 그죠? 치역은 뭐예요? 결과에 의해 나오는 y값이에요, 사실. 그래서 정의역은 들어올 수 있는 x값인데 x값이 한정돼요. 분모에 x가 있죠? 0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분모에 0인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x가 0인 순간 있죠? x가 0인 순간에 y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치역, 결과물 y는 땡땡땡분의 상수 이런 구조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y값에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뭐냐면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0이 나오려면 분자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자가 양수 아니면 음수이기 때문에 0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치역 결과물 y값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 그래프 보셔도 y가 0인 순간은 존재하지가 않죠. y가 0인 순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사실은 3번부터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그 이야기의 흐름상 이렇게 갔고요. 3번이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처음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 친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뭐냐면 바로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고요. 점근선이 뭐냐면 점점 근접,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을 가집니다.
가까워지다 만나면 우린 교점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까워질 뿐이지 만나진 않는 거예요. 가까워진다와 만난다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라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점근선은 누가 있냐면요. 이 친구요. 이게 점근선이에요. y값이 0이 되는 순간은 가까워질 뿐이지 존재하진 않습니다. x값이 0이 되는 순간도 가까워질 뿐이지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거고 식으로는 x는 0하고 y는 0입니다. 근데 x는 0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y축이고요. y는 0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x축인 거죠. 이렇게 합니다. 이 두 친구를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그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그래프가 점근선에 가까워질 뿐이지 만나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였고요. 4번. 뭐냐면요. 이 친구는 점대칭이기도 하고요. 어떤 점에 대해 대칭입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네,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어떤 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그 점하고 그 선이 뭐냐면요.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근데 원점이라고 기억하시기보다는 뭐라고 기억하시는 게 사실은 나중을 위해서 맞냐면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한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다 보니까 마치 원점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 의미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점대칭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점대칭은 뭐냐면 여기에 점을 잡아서 원점에 연결을 하면 같은 거리, 같은 방향으로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고요. 이게 늘 성립한다는 겁니다. 어떤 점을 잡아서 연결을 하면 여기에 같은 방향, 같은 거리에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점대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선대칭은 뭐냐면요. y는 x랑 두 개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 두 친구들은 결과물이고요. 사실 외우실 땐 뭐라고 외우셔야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입니다. 자, 그럼 선대칭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요. y는 x 선을 그려볼게요. y는 x 선을 그리면 이걸로 접으면 모양이 접힌다는 겁니다. 정확히 접히게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이런 선 있죠?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걸로 하면 접으면 이 모양이 여기 오고 이 모양이 여기 오면서 접힌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a의 절대값이 a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집니다.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지고요. 자, 몇 개의 예시만 좀 보여드릴게요. y는 x 있어요. y는 x면 여기 1 해서 1,1을 지납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y는 4x 있죠? 커졌죠? 1에서 4로 커졌죠? 그러면 2,2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점근선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요 이야기입니다. 요게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네? 아, 그렇네요. 선생님 미쳤나봐요. y는 x가 아니죠. y는 x분의 1이죠. 이것도 4x가 아니고 x분의 4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죠. 뭐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활용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럼 모든 함수들은 그래프의 기본형을 그리고 나서 뭔 짓을 해요?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한숨을 쉬고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 늘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요거 기본으로 외우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얘를 평행이동할 겁니다. 평행이동할 거예요. 자, 예시부터 좀 해볼까요? y는 x분의 1,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그래프죠? 그럼 그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생긴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친구를 x축으로 2,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그래프를 x축으로 2니까 오른쪽으로 2칸, y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밑으로 1칸 내릴 거라고요. 그럼 움직이면 뭐도 움직일 거냐면 그래프도 움직이는데 점근선들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사실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점근선입니다. 그러면 점근선부터 구할 거고요. 식부터 좀 적어볼까요? 식도?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분의 1.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한 만큼 빼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될 거고 이거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우린 저 그림을 그릴 거고 뭐부터 찾아보자고요? 점근선부터 찾아볼 겁니다. 그럼 이 친구의 점근선은 원래 점근선이 뭐였었냐면 뭐였었어요? 점근선 x는 0하고 y는 0이었죠. 이 친구들도 평행이동 되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되면 x자리에 x-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되니까 y자리에 y-1을 넣을 거예요. 평행이동 되니까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식이 x는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이걸 점근선으로 가진다. 그럼 x는 2랑 y는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가시면 그림 되겠죠? x는 2 여기 있겠네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이걸 점근선으로 가진다. 됐죠?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 그림을 평행이동한 거니까 모양은 똑같죠? 점근선 중심으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려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분명히 x축과 만나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x절편. x절편. 구하는 방법은 뭐였죠?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x값. 이 식에 y에 0을 넣어요. 그럼 x값이 얼마가 돼야지 저 식이 성립할까요? 인 거고요. 얼마? 3입니다. 그래서 얘는 3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려지겠죠? 여기도 그린다고 생각하면 y축과 만나네요. y축과 만나는 점 뭐라고 불러요? y절편. y절편 구하는 방법은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x에 0 넣으면 y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받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한 건 덧셈뺄셈이잖아요. 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완전 어려워요. 이렇게 됐죠. 됐죠? 지원아, 필기를 하세요. 저 사탕에 집중하지 마시고 필기를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뭐만 있으면 돼요? 점근선이 어떻게 이동됐는지랑 x절편, y절편에 대한 내용만 명확하게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대충 그리면 됩니다. 됐죠? 여기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은 그렸으니까 아까 1, 2, 3, 4, 5를 따라가 볼 거예요. 아까 1, 2, 3, 4, 5 5개 있었죠? 1번은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대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A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 그려졌죠. 됐죠? 2번이 뭐였죠? 아까 적어드린 거 2번 뭐였어요? 정의역하고 치역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 정의역, 치역보다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점근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점근선 뭐였었냐면 지금 구했어요. 우리 x는 2랑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입니다. 그럼 사실 정의역하고 치역은 뭐냐면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정의역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고요.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뭐였죠? 봐요. 4번 뭐라고 써 있어요? 점대칭, 선대칭이죠? 어디에 대해 점대칭이라고 했습니까? 원점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 밑에 적어드렸잖아요. 점근선의 교점.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교점은 여기죠? 몇 콤마 몇인가요? 2,1에 대해 점대칭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선대칭. 어디에 대해 선대칭이라고 했어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인 직선이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고요. 그럼 우리 기울기랑 점 나오면 쉽고 할 수 있죠? 자,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기울기 1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고요.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앞에 내용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죠.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성씨, 지루해하지 말고 적어주세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썼는데 네가 어떻게 다 써요,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였었나요? 절대값 A에 대한 내용이었죠. 여기서는 그냥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평행이동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린 걸 일반화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하는 건 뭐예요? 평행이동한 형태를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y는 x-p분의 a 더하기 q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y는 x분의 a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 p만큼, y축으로 얼마? q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x자리에 x-p, y자리에 y-q인데 넘겨서 정리를 한 거죠. 아까 요거식 보고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게 원래 y는 x분의 1 그래프인데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1번 똑같아요.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점근선을 기점으로요. 지금 점근선이 어디 생길지 모르니까 점근선을 기점으로요.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생기고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생기는 겁니다. 아까 그 4분면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있고 3번 있는데 우리 3번부터 할 거죠? 점근선 있다고요. 이 친구의 점근선은 뭐예요? x는 p고요. y는 q가 점근선이 되죠. 평행 이동했으니까요. 결과물만 외우지 말고 이동하는 걸 동시에 꼭 생각을 해주세요. 숫자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움직임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은요. 점근선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요. 치역은요. 역시 점근선이 아닌 친구니까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칭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건 p, q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x-p 더하기 q.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p 더하기 q가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a에 대한 개형에 대한 내용이라 a의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평행이동한다고 모양이 변하진 않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어려워도 어려운 걸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그냥 욕한 거 아닙니까? 아쉽다 그랬잖아요. 이거 단추 달려있어. 대박이지. 완전 테크놀로지야. 쌤핑갑니다. 아니 저희 이거 받아가는데 너희 수업 시간에 잘 거 아니지? 걸렸군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왜 필기를 안 합니까? 하나도 안 쓰고 있고요. 아니 나 움직여? 안 보여요? 미안해. 보여요. 다음부터 앞으로 나오세요. 지환이 다음부터 여기 지죠. 아니, 잘 보이네. 그죠? 잘 보이죠? 적으세요. 천원짜리
안 됩니다. 네? 왜? 이따 문자로 보내요. 알겠죠? 문자 제발 조금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정도면 친절하죠. 아니 이응이 어떻게 친절한 답변이에요? 그럼 뭐라고 보내요? 알겠어. 알았어, 소리야. 아, 그건 좀 싫고. 그건 별로. 뭘 말하는 거야? 아니, 알았어. 이응 하나가 아닌 게 어디라고. 이응도 난 친절한 거라 보는. 응이라고 써요, 그럼. 응? 응? 응, 좋아요. 응,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할게요. 아까 적은 여기서. y는 x-2분의 1 마이너스 1. 이 식이에요. 여러분, 우변이 분수식이죠. 통분해서 정리해 볼까요? 이거 통분해서 정리하면 x-2분의 얘는 1 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x-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얘랑 똑같은 식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죠? 마치 우리 원해방정식 할 때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되어 있던 애들을 쫙 풀어낸 거나 풀어져 있는 애들을 완전 제곱으로 묶어내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데 값은 똑같은데 형태만 달랐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얘랑 얘는 같은 함수인데 형태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보고 직관적으로 점근선에 대해 알기가 쉽습니다.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보고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형태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이런 형태를 보면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y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면 자, x-2 하고 분자에 x-2 똑같이 적어주세요. 똑같이 적으시고 여기 x의 개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x의 개수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이 개수를 똑같이 맞추려고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개수가 맞아지면서 x에 대한 해석은 끝났고요. 상수가 플러스 2죠. 전개해내면. 근데 여긴 3이 있죠. 얼마를 어떻게 해야 얘랑 같아집니까? 1을 더하는 거죠.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나눠서 쓰면 뒤에 거부터 적으면 x-2분의 1 하고 요건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1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이고요. 사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나눈 겁니다.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x-2로 나눠서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1인 걸 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매번 조립제법을 쓰든 뭘 하든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간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우린 이런 형태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y는 아이고 이름부터 적어야죠. 자,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구조는 x에 대한 1차가 분모, x에 대한 1차가 분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형은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되고요. 요거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는 거라서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 2x-1 분모죠? 2x-1 똑같이 적어요. x의 개수 얼마예요? 얘는 얼마예요? 그럼 원래랑 똑같으려면 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우리는 3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뒤에 얼마를 어떻게 해줘야 3이 되나요? 플러스 2분의 7을 해줘야죠.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눠서 적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적으면 2x-1분의 2분의 7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건 약분돼서
2분의 1만 남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2 괄호치고 x-1분의 1 아니죠. 2분의 1분의 2분의 7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최종 요 2가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뭔 짓을 할 거냐면 분모 분자를 2로 나눌 겁니다. 그럼 얘는 y는 x-2분의 1분의 4분의 7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이거든요. 분수랑 숫자가 그지 같긴 한데 이게 뭐냐면 원래 그래프가 이거였던 거예요. a가 4분의 7인 겁니다. 근데 그 x축으로 2분의 1만큼 그래서 x자리 x-2분의 1 y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지 같죠? 그래서 점근선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유리함수의 첫 번째는 점근선입니다. x는 2분의 1이라고요. 그 다음에 y도 2분의 1이에요.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집니다. 그 다음에 양수죠? 이게 양수죠?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려줄 거예요. 그럼 오른쪽 위는 어차피 축하고 안 만납니다. 대충 그려요. 이렇게요. 됐죠? 밑에는 x축과 만나요. y축과 만나요. 절편은 정확히 표시해야 됩니다. y절편은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물론 여기다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다 넣어도 되죠. x에 0 넣으면 y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쯤 찍히는 거죠. 훨씬 밑에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y절편. x절편은 이걸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0으로 만든다는 건 분자가 0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3. 여기에 찍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림인 겁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됐습니까? 됐죠? 근데 귀찮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개귀찮죠. 네.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뭐가 빨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익숙해지기 전에 복잡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기 전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게 써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선 1스텝은 뭐냐면요.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점근선은요. x점근선은 이 이후 이야기예요. 분모를 0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적으세요. 책에 없어요. 그 다음에 y점근선은요. 점근선은요. 분자의 x개수입니다. 자, 우리 그래프 그리려면 점근선 두 개랑 뭐 있어야 되냐면 A값 있어야 돼요. A값. 분자에 있는 A값이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분자의 A값 있죠?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X 점근선을 분자에 대입합니다. 이 네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에 적용해 볼까요? 결과물이 나와 있으니까. 자, y는 2x-1분의 x 플러스 3이에요. 첫 번째, 분모의 x의 개수를 얼마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상해! 놀지 말고! 필기해요!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됩니다. x의 개수 얼마예요?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 분자를 2로 나눕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y는 x-2분의 1분의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됐죠? 1번 한 거예요. 적으라고. 두 번째, x점근선이요. x점근선은 분모를 얼마로? 0으로 만드는 친구라고. 그게 여기 있잖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분모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분모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이요. 그래서 x 점근선은 2분의 1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y 점근선이죠. y 점근선은 분자의 x 개수라고요. 분자의 x의 개수. 얼마예요? 2분의 1이네요. 너무 어려운. 그럼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a 값이요. 분자 값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식 말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바꾼식.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에요. 얼마죠?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a 값은 4분의 7이에요. 그럼 a 값 나왔고 점근선 나왔으니까 사실 이 식은 뭐가 되냐면 y는 x분의 분자값 하고 x-2분의 1 하고 y 점근선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인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조금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당장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 스텝 4개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물론 저걸 외우기 귀찮으시면 일일이 다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죠? 필기하시고요. 마지막 내용 하나 필기하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죠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늘 힘들었군요. 네, 오늘도 평소와 같은 날인 겁니다. 안심이 되네요. 진짜 50분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자, 10분 쉬고 할게요. 그런 건 없어요. 자, 마지막 필기할 거 하나 해보도록 하죠. 힘드니까 힘내서 해보도록 하죠. 응?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2줄이면 됩니다. 자, 역함수가 뭔가요? 정의. 기억이 나지 않아. 이거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역함수의 정의 합성해서 뭐가 나와요? 항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꼭 물어보는 거 있죠. 항등함수가 뭔가요? 들어온 걸 그대로 내보낸다. 그건 항등함수의 의미를 합성을 배우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린 거고요. 합성을 쓰면 항등함수의 의미는 합성했을 때 의미가 없는 거. 합성했을 때 의미가 없는 형태를 우리는 항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나요? 구하는 방법. x를 맞아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거. 그래서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니까 그렇게 나온 식을 y는 꼴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유리함수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예요.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어서 y는 꼴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로 만들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꼴로 정리해야 돼요. y가 2개 있죠? 그럼 y가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를 묶을 거고 요걸 요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axy 이렇게 곱한 거예요. 더하기 bx는 cy 더하기 d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 뭐라고요? y는 꼴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성씨 적으세요. 자, 그러면 y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ax-c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고요. y는 꼴로 바꾸면 ax-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되죠. 양변 나눈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ax, d는 그대로 있네요. 마치 뭐만? 요거랑 요것만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면 y는 ax하고 d는 그대로 있고요. 이 둘의 위치를 바꾸면서 음수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x가 되고요. 내려오면서 음수배돼서 마이너스 c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암기를 해준다면 문제를 개빨리 풀 수 있겠죠. 암기하기 싫다. 어떻게 해요? 그냥 넣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암기한다. 그러면 개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적으시고요. 여러분, 필기를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죽여버릴 거예요. 선생님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고 떠들지 말고 필기하라고. 준호 다 적었나요? 준호 다 적었어요? 네, 그래요. 넌 왜 자고 있습니까? 지환이 다 적었나요? 빨리 적어요. 예성이도 빨리 적고요. 선생님이 말하면 적었어요. 이거 말고요. 아니요. 적었어요 말고 뭐라고 대답하면 네 라고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데 적었어요. 개기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라고 하고 적으면 되고요. 다 적었으면 네 라고 하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환씨 적었나요? 안 보여요. 하고 적으면 됩니다. 이제 적어요 빨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안 보여요. 잘 봐요. 무슨 머리?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요. 진짜 개피곤해. 정석에 있는 문제를 좀 볼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 우리가 오늘 한 유리함수네요.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점근선이요.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정석 같은 거 없나요? 있잖아요.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래요. 저를 보태울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점근선 찾아야 되고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1로 만들어져 있네요. 첫 번째 내용을 생략하고요. 두 번째,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예요? 분모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게 x 점근선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분자의 x의 개수라고요. 얼마예요? 2죠. 이거 두 개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값 구할 거예요. a 값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x 점근선을 분자에 대입합니다. 얼마예요? x 점근선을 분자에 대입해요. 얼마예요? 2죠. 그럼 우리는 이 친구는 원래 y는 x분의 2 그래프였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 그래서 이 식은 y는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2.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림을 그려본다면 x 점근선 마이너스 1, y 점근선 2. 그리고 양수네요.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 생긴다. 그럼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하면 y절편 있겠죠?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이 식에 x에 0 넣어요. y값 얼마입니까? 4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축과 만나겠죠? x축과 만나는 거 x절편. y가 0이 되면 되니까 분자가 0이 되면 됩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다 그렸네요. 다 그렸네요. 지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정의역을 한정지었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요. 이 그림 그렸는데 마이너스 3부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들어가죠? 마이너스 1 안 들어가고 요만큼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이걸 다 가져오게 돼요. 오,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안 들어가고요. 0까지요. 0. 이만큼이요. 그러면 여기고 요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얘네죠. 그럼 우리 이렇게 했을 때 y가 가지는 범위를 치역이라고 했고 요거보다 밑에 있는 거랑 요거보다 위에 있는 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y의 범위는 y는 뭐보다 요거 마3이죠? 원식에 마3 집어넣으세요. 마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입니다. 이거 1이에요. 마3, 1입니다. 그래서 y는 1보다 아래에 있는 그리고 1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고 아니면 여기 y가 뭐보다 4보다 위에 있는 점을 가져왔잖아요. 4도 가져왔고요. 이게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림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뭐 저게 작다고 작고 크다고 크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실 수 지진이다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치역이 0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치역, y범위죠? 0 여기 있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 여기 있어요. 4가 여기 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걸 만들어주는 x의 범위는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0은요. 여기 있죠?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구할 수도 있죠. 어쨌든 뭘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요.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애정과 사랑입니다.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줄 아네. 됐죠? 자, 12-7번 보시죠. 정신 차리세요. 잠이 오면 안 자려고 해야지. 잠이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군 자야겠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니까 피곤한 날도 있을 순 있는데 잠이 오는데 그냥 자야지 그러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잡고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크게 혼냈던 게 뭐냐면 애들이 자는 거 가지고 혼내진 않습니다. 뭘로 혼내시냐면 자는데 안경을 벗고 이러고 자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혼냅니다. 이건 존 게 아니고 자는 거잖아. 의지의 차이인 거죠. 너 지금 봐봐. 이렇게 거의 눕기 직전의 자세를 이러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자세도 고쳐 앉고 이렇게 담요도 좀 이렇게 거봐. 그냥 자겠다는 거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처먹고 있으면서 이 살이 빠져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한 그런 거랑 막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핸드폰이 있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핸드폰은 중간중간에 정말 조금만 확인하니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재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핸드폰 정지합니다. 네. 이 얘기를 합니다. 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핸드폰도 안 돼. 인터넷도 안 돼. 데이터도 안 돼. 유튜브도 안 돼. 자, 보겠습니다. fx는 x 플러스 10분의 ax 플러스 b래요. 점근선 찾아야 돼요. 분모의 x의 개수 1이죠? 첫 번째 내용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예요? 대입해. 마이너스 c죠? 이게 x점근선입니다. 그 다음에 y점근선은 분자의 x의 개수라고요. 뭐예요? a가 되죠. 여기 문제 a 썼으니까 분자 값을 k라고 잠시 놓을게요. 분자의 값을 k라고 놓으면 k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c 더하기 b가 된다고요.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죠. 그럼 원래 이 친구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ac 더하기 b라는 친구였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c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한 친구라고요. 그럼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점근선이 y는 a랑 y는 마이너스 c가 되고 이게 양인지 음인지 모르네요, 현재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다든지 이렇게 생겼다 이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네. 자, 이랬는데 2,8을 지났는데요. 2,8을 지나고 점근선이 직선 x는 1, y는 3이라. 이게 1, 이게 3이라고요. 다 나왔네요. c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a가 얼마? 3이죠? 그럼 요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y는 x 플러스 c였는데 c가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 1분의 a는 3. 3x 플러스 b고요.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난다고요? 2,8.
그래서 x에 2 넣고 y에 8 넣으면 성립한다로 b값을 찾을 수 있죠. 됐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친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점 대칭이라고요. 유리함수는 어디에 대해 점 대칭이었습니까? 점근선의 교점이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1이라고요. 그럼 x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 y 점근선이 1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넣어서 역시 똑같이 싣고하신 다음에 b는 여기 3,6을 지난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 보고 있습니까? 아닌데요? 뭐가 어야? 12-8입니다. 야, 니네가 개 집중하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멍 때리고 있다. 그런 소리들이 나고. 연병하지 마세요. 자, 역함수 이야기 있죠? 아까 마지막에 역함수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요? 역함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위치를 바꾸면서 음수배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x-a분의 마이너스 cx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d가 아니고 b네요. b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x 마이너스 3이래요. 여기는 x의 계수 1인데 여기는 x의 계수 마이너스 1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x-2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만들면 ABC가 나옵니다. 그렇죠? 외우면 개빨리 풀 수 있다고요.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유리함수에서 제일 네, 맞아요. 애정과 사랑입니다.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고요. 점근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개의 스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4개의 스텝은 문제집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집에 없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